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10월 14일. 저녁에 라이브 있는 날이네. 화요일인데요.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흐름을 흘러갈지 조금 저도 정리를 해봐야 되다 보니까 달리다가 이제 생각을 정리할 겸 해서 녹음을 합니다. 일단은 규제 지역 확대가 조금 더 확정적인 관점으로 보이죠. 나머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의 확대는 당장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토거제 확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 감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규제 지역 확대, 그 다음에 대출 규제 확대, 뭐 요런 게 어느 정도 큰 규제 골자가 되겠죠. 저기 뭐 세금 확대 같은 경우는, 세금 규제 강화 같은 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일단 규제 지역 확대만 놓고 보더라도 내용이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지역이 만약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뭐 일부 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뭐 동작, 강동, 마포, 성동 뭐 이런 데만 된다라고 하면 이 외의 지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는 서울시 전역이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그게 안 되죠. 대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대출 LTV가 40% 줄어버리잖아. LTV 40% 줄어버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지역들의 갭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뭐 이를테면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는 아니니까 일단 당장은 갭투자가 되잖아. 나중에 뭐 들어가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되고는 이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그런 관점으로 갭투자 수요가 더 자극될 것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가 언제 이게 내 앞에 눈에 닥칠지 모르니까 갭투자라도 해놓자라는 생각은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힘들죠. 실수요자분들은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하려고 했더니 대출이 원래 60 나왔던 것들에서 더 적게 나와. LTV 40%로. 예를 들면 9억짜리면 10억짜리면 6억이 나왔는데 10억짜리면 그럼 40% 4억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내가 4억 대출이면 원래 6억 대출이면 10억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거 8억짜리밖에 못 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뭐 대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갭투자 혹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재개발, 이런 물건에도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흔히들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풍선 효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천 분당이 됐어. 그럼 어떻게? 제일 수혜가 경부로 있는 용인 수지죠. 그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촌, 부천, 이제 부천도 오를 때가 됐죠. 그런 느낌으로 시세가 흘러가겠죠. 무슨 미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구리, 이런 쪽들이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약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약 과열 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청약 과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분상제가 적용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또 뭐가 있죠? 예. 전매가 안 되죠. 3년인가? 예. 전매가 안 되거나 아마 3년인가 그래요. 기존에 전매가 1년이었는데 그 기준은 분상제도 데미지가 크고 전매가 안 되는 것도 데미지가 크죠. 지금 이제 분상제 제한 없이 분양하려고 했던 많은 단지들, 분양 대기 중에 있었던 뭐 흑서, 그 다음에 노량진, 그런 데들은 분상제 걸리면 고가에 분양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근데 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분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분양한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수 히스테이트인가? 거기 지주택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걔가 좀 높게 나왔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중고해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 그나마 동작 쪽에는 그나마 분상제 데미지를 좀 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과천도 저기 장군마을이 했으니까 뭐 8단지 이런데 분상제 데미지는 좀 덜 입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인문 4구역이라든지 좀 고가로 분양해가지고 한 땅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데들은 약간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또 기존 분양권들은 전매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서울 나이파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그런 분양권들이 굉장히 희소성을 띨 것 같고 피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전매가 풀리면. 이게 앞서 분양한 날짜의 것도 전매 제한이 소급 적용되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최악 가열 지역으로 바뀌면 일단 그게 안 된다 가정하면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 굉장히 희소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연접 지역에 광명, 구성남 이런 데 수요가 많은데 거기가 규제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쪽이 분양권도 강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지역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폰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큰 곳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분양권 관점에서 근데 이제 분양권만 정리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 재구축이 좀 달라지는데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입주권 상태, 관리 처분 난 거에 재개발도 전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왜냐면 거기에 다 그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투기 과열 지역으로 바뀌면, 예를 들면 은평구 대주 1구역 뭐 요런 데라든지 그렇게 우리 수강생분들이 매수하셨던 곳들, 그 다음에 저기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만 설립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죠. 뭐 이를테면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산시청 마찬가지고, 또 어딨냐, 그리고 뭐 월계 동시에 사신 분도 많죠. 예.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상계주공, 그 다음에 신월시형, 뭐 그 다음에 물레동 미성 뭐 이런 거 많이 사셨는데, 그런 쪽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반강제적으로 장기 보유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또 무엇을 암시하느냐? 뭐 과천도 마찬가지 못 팔고, 만약 분당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당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 같은 경우 빨리 가가지고 조합 설립된다라고 하면 그 외 지역은 거래가 가능한데 선도지구는 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를 미리 사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 닫기 전에 좋은 전략일 수 있고, 두 가지 다 좋은 전략인데, 선도지구 아닌 곳을 사놔도 어차피 거래 가능한 곳은 나중엔 거기밖에 없으니까, 선도지구가 거래가 안 되니까 둘 다 좋은 전략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 거래 가능한 물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버린다. 그러면 거래가 잠깐 풀리는 그런 유형,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되고 나서 3년 동안 사업시행가 안 났어.
그럼 거래가 해지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사업 시행이 났는데 3년 안에 착공이 안 됐어. 이거 대부분 재건축 작업에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깐 문이 열렸을 때 굉장히 뭐랄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거래가 가능한 시기가 있죠. 착공 후 3년 동안 준공이 안 됐을 때, 그런 이제 입주가 코앞에 다가온 그런 입주권도 굉장히 강세를 볼 것이고, 신축이 또 역대급으로 강세를 볼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 물량도 굉장히 귀하겠지만, 왜냐면 분상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분양하고 나서 입주하는 물량도 굉장히 귀하죠.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입주할 때 어떻게 돼? 투자 수요는 거의 안 들어오고 실수요만 거의 들어오잖아. 왜? 어차피 전매가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팔아먹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듣기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곳에 그 분양권 입주단지, 그러니까 입주단지도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겠죠. 오로지 다 실수요자들이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입주할 때 되면 누가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물량이 확 잠기면서, 안 그래도 신축이라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수요가 많은데 엄청나게 거기 귀해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난 곳에 어쩔 수 없이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경기도 쪽에다가 어떻게 비싸게 분양을 하겠지. 어차피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분양도 못하고 지방은 또 분양 못하니까 경기도에다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5% 계약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분양하는 거야. 경기도는 계속 비싸게 분양하니까 분양권이 또 메리트가 없어. 그것도 5%로 유인하면 어떻게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 입주되면 또 다 던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경기도의 양상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전략은 크게 바뀐 게 없고, 결국 좋은 곳 위주로 해놓는 게 뭐 단기적으로 길기에도 다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좋은 곳이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 풍선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다 아직 상당히 덜 올랐다 평촌, 부천 다 좋아요. 이런 데도 다 좋고, 그리고 아직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규제 맞고 아예 안 오를 것인가, 뭐 노도광 이런 데가, 그건 아니다. 걔들도 규제를 맞더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있었던 분들은, 서울 좀 주변부를 보고 있었던 분들은 굳이 멈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 확대되는 거는 상당히 크리티컬해요. 뭐냐면 이제 매물을 급감시키니까 그쪽 라인으로 갭 투자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뭐랄까 시세를 더 상승하게 만드는, 매물을 급감시키는 그런 요인이니까 그거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이미 많이 줄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을 아예 특정 금액대 이상에서 아예 없애버린다, 15억 초과 예를 들어서 거기 영원으로 만든다, 역시나 그것도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가 뭐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대출이 줄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지방으로 수요가 많이 흘러가지 않겠냐, 많이는 아니고 일부 흘러가겠죠,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똘똘한 한 채의 상황을 특히 뭐 개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1주택자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시드세 중과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는 계속 아직 몰리니까, 똘똘한 한 채. 지방으로 수요가 대거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는 아니고, 지방으로 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눈을 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다. 과거 2009년 부산으로 수요가 몰리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를 더 원하니까 사람들이. 이 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중심부 위주로 많이 오른 상황을 봤잖아요. 아, 오르막 이렇게 높은 거야, 오르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 돼. 큰 사건. 거대하다기보다 큰 사건. 갑작스럽고 큰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도 예측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큰 사건이 되려면 예측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거를 예측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하락이 안 나와야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배제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올 규제로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세부적으로는 내가 조합원 입주권 혹은 재개발 물건 혹은 분양권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갭 투자로 뭘 팔려고 했다. 전세 끼는 상태로 팔려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고 그냥 그런 상황이 맞아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일 수 없어. 그냥 냅두세요. 장기적으로 다 좋으니까. 다만 이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데 다 규제적으로 묶이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26년 5월달까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서 일부 그런 물건들에 의해서 약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솔직히 다주택자 정리된 사람 다 정리돼가지고 그런 수요도 그런 매도 물량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규제 나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에서 조금 빠뜨린 게 있네요. 네. 입주권은 특이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입주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되죠. 지금은 다들 뭐 양도 중과 유예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집은 팔려고 하면 추가세를 내야 돼요. 뭐 20% 30% 세금이 엄청 낮이는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가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신하고 착공이 3년 안에 안 됐어. 그런 걸 사서 이제 착공하고 나서 준공이 3년 안에 안 됐어. 그때 팔면 어떻게 돼? 일반 과세로는 팔 수 있다. 물론 일반 과세도 세금이 많이 오르면 엄청 많이 내지만 그런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이게 재건축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런 소액 같은 경우는 2년 보유하고 그냥 투자하러 가볍게 던질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만약에 발표를 하고 금요일 날 만약에 적용이 된다 혹은 뭐 다음 주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전에 계약을 해놔야 어떻게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2주택 전략을 쓴다든지 아니면 세금적으로 가볍게 투자로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지방에서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때문에 사실상 좀 서둘러서 매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6년 5월달까지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사게 되면 2년 안 되잖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연장이 안 돼버리면 세금적으로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 사람이라든지 살 사람이라든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네.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시장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당된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고 오히려 이제 뭐 다주택자들 물량을 더 못 나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돼? 지방에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매도세를 부추기겠죠,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지방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고 다시 한번 지방 걸 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 당하려면 이거부터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방에 집 같은 게 있으면 뭐 엄청 이게 권리적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엄청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그 연장이 유예가 연장이 안 되고 규제 지역이 확대돼 버리면 지방에 이제 뭐 이상한 집들이 이런 게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또 그런 이제 지방이 이제 A급 지역 말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심지 말고 조금 이제 속 썩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한 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나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필요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몸이 버리신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나오는 물건들을 좀 담으면 그런 거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